네, 안녕하세요. 랑랑입니다. 자, 오늘 주제는 바로 결혼과 부동산입니다. 조금 무거운 주제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또 멀리서 보면 희극이라고 제가 주로 다루고 있는 부동산과 맞추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대학교 때 토론 활동을 잠깐 했었거든요. 처음 했던 주제가 뭐였냐면 결혼할 때 사랑이 먼저냐 돈이 먼저냐라는 거였습니다. 당시에는 그래도 좀 순수했던 마음에 아니 어떻게 결혼에 있어서 돈이 먼저라고 할 수가 있지? 무조건 사랑이지 않느냐?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시대가 많이 지났죠. 더 이상 사랑만으로 먹고 살 수 없다라는 개념이 일반화되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또 돈만 보면 안 되겠지만 별다른 계획 없이 사랑만으로 결혼한다면은 너 생각이 있는 거야? 라며 욕을 들을 수 있겠죠. 부동산을 배우는 이유가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실제로 이 집을 왜 사세요? 라고 물었을 때 대다수 분들이 어떻게 대답을 하시냐면요. 그래도 이 아파트 정도면은 떨어질 것 같진 않아서요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엄청난 부자가 되기보다는 내 집을 가질 때 혹시나 떨어지지 않을까요? 라는 불안감을 줄일 수 있는 집이 요즘의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 역시도 이 부동산을 배우는 이유를 바로 적어도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 부동산을 배우는 게 많이 늦으시거든요. 이 늦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나이나 연령의 늦음이라기보다는 정말로 필요한 시기에 적정한 지식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의 늦음을 말하는 겁니다. 이제는 모르면 안 되니까, 이제는 정말 집이 필요하니까 집을 사야 되는데 배운다 이런 느낌으로 진행을 하시거든요. 아니 필요할 때 배우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게 또 어떤 느낌이냐면 내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하고 나서 받아쓰기 시험을 치른다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글자 공부를 시작하는 거예요. 많이 늦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이 옛날부터 정말 쉬쉬되어 온 그러한 대상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우리 집이라는 측면에서 기필코 어릴 때부터 조기 교육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보통 이제 신혼부부들 같은 경우라면 이제 막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는 입장에서 어른들한테 물어보겠죠.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했을 때 어른들이 그저 일단은 그냥 전세부터 한번 시작해봐. 일단은 그냥 월세부터 한번 시작해봐. 이런 경우가 많다라거나 혹은 본인들 스스로가 그냥 충분히 자금적인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나 월세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자 라고 한다거나 혹은 그저 부모님이 가까이에 있으시니까 이 근처에서 집을 구하자 라고 한다거나 이런 말씀을 하실 때면 더 좋은 선택이 있을 것 같은데 왜 저렇게 하실까 라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가장 혼란을 겪을 수 있는 신혼부부들 대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하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막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최대한 쉽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첫 번째가 세금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세금을 줄일 수 있을까를 생각해 주셔야 된다는 건데 부동산 세금에 있어서는 양도소득세라는 것이 대표적이죠. 물건을 팔았을 때 시세 차익분에 대해서 즉 양도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게 되는 거고요. 이러한 것들이 부동산 세금 중에는 일반적으로 단위가 가장 크다 보니까 우리가 기필코 알아야 되는 세금입니다. 자, 대구는 현재 조정 대상 지역에 있기 때문에 두 채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은 양도소득세 중과가 됩니다. 내가 원래 내야 되는 것보다 더 내야 된다라는 측면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두 채를 살 바에는 그냥 그 돈을 합쳐가지고 한 채를 사자. 똘똘한 한 채가 점점 더 이슈가 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똘똘한 한 채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 입지 안에서는 가장 신축급 아파트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분양 같은 것들이 정말로 뜨거워졌던 거고요. 무주택자분들이 가장 새 아파트를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사는 것, 이것보다 더 좋고 편한 것은 없을 테니까요. 그리고 이제 당장 목돈이 들어가지 않아도 된다는 측면이 있죠. 최소한 공사 기간만 하더라도 입주 시간까지 한 2, 3년 정도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자금적인 부분들을 또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처럼 부동산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1세대 1주택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1세대의 기준은 어떻게 되냐면 한 부부입니다. 이 1세대에 바로 해답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아니 그러면 부부가 아닐 때 즉 결혼 예정인 상태에서 서로 한 채씩 들고 있다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 각자 한 채씩 들고 있는 상태에서 혼인으로 인한 합가를 하게 된다면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규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사를 할 때만 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규정이 있는 게 아니고요. 혼인으로 인한 합가의 경우에도 규정이 있다라는 것이죠.
혼인 합가하게 될 시 5년 이내에 한 주택을 판매할 경우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라는 규정입니다. 먼저 파는 것이 비과세 된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세금적인 부분에 있어서 얼만큼 절감이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는 거겠죠. 혼인하기 전에, 자, 결혼 직전에 한 채씩 들고 있는 상태에서 합가하는 경우, 그리고 혼인하고 나서 한 채 한 채씩 총 2채를 사게 되는 경우 요거 2개를 같이 고려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세금 비교를 해보자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집을 사시는 많은 신혼부부분들이 이 집을 내 마지막 집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사진 않을 겁니다. 이게 나중에 많이 오를 수 있을까? 이 정도 관점에서 그치지 않을까 싶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쯤 되면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시키고 싶으니까 인프라가 괜찮은 곳이라든지 학군이 괜찮은 곳으로 옮겨가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자연스레 들기 마련인 건데, 우리가 항상 집을 살 때마다 5천만 원만 더 있었으면, 혹은 1억만 더 있었으면 한다라는 차원에서 조금 더 그 목표에 빨리 도달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세금을 줄임으로 인해서 내가 조금 더 목돈을 가지게 된다라면, 우리가 한 번만에 원하는 곳으로 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2번 혹은 3번째 만에는 충분히 도달할 수가 있을 테니까요. 자, 그래서 투자적으로 조금 왕성하게 하시는 분들은, 혹은 깨어 있으신 분들은, 내가 혹여나 집이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은 이제 결혼할 상대에게 청약을 하게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 것은 흔히 있는 일입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드리는 내용이 누구에게나 통용된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내가 이 내용을 알고서 다른 선택을 했느냐 혹은 다른 결정을 했느냐는 완전히 상황이 다른 거겠죠. 자, 그래서 무조건 해라 하지 마라 라는 측면보다는 여러분들이 선택함에 있어서 폭을 한 가지 넓혔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 내용을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내용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막상 무엇을 살지 모르겠다. 그럼 세금 줄이는 건 알겠는데 어떤 것들이 조금 괜찮을 수 있을까? 이건 또 완전히 달라지는 얘기인 거죠. 실제 행동에 적용되는 것일 거니까요. 그래서 해답은 늘상 말씀드렸던 대로 자주 물어보는 것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합니다. 예, 물어봐야 좀 어쩌겠어요. 또 이제 신혼부부분들이 살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져야지 우리나라가 튼튼해진다라는 측면에서 신혼부부분들을 대상으로 무료 상담을 또 진행하는 게 있으니까, 혹시나 또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카페에 오셔가지고 문을 두드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정보가 무엇인지 앞으로 시간이 날 때마다 도움이 되는 것들, 핵심적인 것들을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뒤에도 좋은 날들이 이어지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